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에 급격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바로 내란 특검팀의 이 강제 수사에 응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지금 이제 내란 특검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가 정당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동안에 지금 이제 내란 특검팀하고 이 강제 인치 내란 특검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었죠.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제 인치하는 과정에서 이 문홍주 특검보였나요? 그 사단이 발생해가지고 상당 엉덩방아도 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됐었고, 그리고 그 영상 CCTV를 갖다가 법사위원들이 전부 다 열람하고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는 또 부작용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정가에서조차도 요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강제 인치 과정이 다시 재현이 된다면 구치소 측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 구치소장이 강제 인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좌천 발령이 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특검 조사에 응하게 된 것은 더 이상 구치소 측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특검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특검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양평 이 면장 정의철 면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서 이제 새 특검이잖아요. 새 특검에서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수사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과잉 수사를 하게 되고, 과잉 수사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정의철 면장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철 면장 이 조서를 좀 보자 그랬더니 조서도 또 조작돼 있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지금 공무원 측 그러니까 정의철 유족 측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변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특검의 수사 행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오늘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특검에 대한 반발 여론을 지금 이제 무산시키기 위해서 특검이 수사의 속도를 굉장히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한 것은 이제 어제 심야에 어제 한밤중에 말이죠. 그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자, 그래서 특검 측에서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총리. 요게 이제 영장이 기각됐고, 바로 이제 어제 법무장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상당한 구속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과잉 수사의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원칙인데도 구속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얘기. 자, 김현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무선, 그 다음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신상 관계가 조금씩 까지고 있어요. 박원성 정의당 의원이 이제 상명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박지원이는 담양 출신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신상이 제대로 안 까지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말이죠. 현상금 1억 원을 걸면서 이 부모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중요한 인적사항을 제보해주면 1억 원을 지금 현상금으로 걸어놓기까지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유동규 본부장이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 설들이, 루머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신뢰할 만한 소스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머가 루머를 낳고 루머가 또 루머를 낳으면서 이게 일종의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매우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차라리 유전자 검사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현지의 아들이 지금 해외에서 유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도대체 유학비 출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김현지의 이번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지금 의혹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용산에서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제 보도를 보면 지금 비리가 없는데 무슨 놈의 청문회 나가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부인으로서 또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과연 끝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이죠.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회,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 출석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자진 출석. 예. 자, 그래서 오늘 8시에요. 본래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외환죄 관련이에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꼭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외환 혐의의 정점에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안에 지금 이제 김용현 장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 이제 평양에 무인기 침투한 거, 이거가 이제 외환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는요, 지난 9월 30일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 다음 날인 10월 1일 날 교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10월 1일 날 받았는데 이제 연휴가 계속됐잖아요. 뭐 12일까지 이제 사실상 연휴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15일인 오늘 영장을 사실상 이제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오늘은 역시 재판 일정 왜냐면 이제 이 월요일, 화요일 날 윤 대통령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오늘 8시에 체포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보도관이요,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체포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대통령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말이죠, 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임의 출석을 한 것으로 특검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요, 지난번 대란 특검의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 이후에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게 자주 언급했다. 그래서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자진해서 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특검 측에서는 다시, 왜냐면 지금 임의 출석한 걸로 보니까 만약에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기가 의사를 밝힌다고 한다면 교도관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치소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검 측에서 나오는 입장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틀 연속 조사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추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집행해서 데려오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가 가능하고 강제 인치할 가능성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결국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에 조사를 거부해서 돌아가는 거,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환 상태, 그렇죠? 이 물리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인치 가능성을 계속 지금 체포영장을 갖고 있으니까 특검이 말이죠, 열어놓고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지금 이 외환죄 요 혐의를 이제 입증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서 필요한 질문을 모두 준비했고, 오늘 이 취지가 이제 마무리되면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 그래서 연속 이틀 조사할 수도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드론 사령관도 무인기 사령관도 지금 신병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철저히 조사를 다 마쳤다. 마지막 이제 확인만 남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 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거의 마무리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특검은요, 지난 9월 24일하고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무인기 투입 의혹, 와해 혐의 관련 출석 통보를 했지만은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됐는데 결국 이제 세 번째로 집행이 끝난 거죠. 세 번째로 집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말이죠. 사실상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정점을 지금 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이 수사 과정 여러분께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지금 소환을 해서 9시서부터 계엄 전후의 행적과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조태용 원장은요, 계엄 당일날 오후 밤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이 돼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수령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검팀에서는요, 조태용 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의지 보고하지 않은 거, 이거는 직무유기했다. 왜냐면요,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요게 이제 지금 의혹 중에 이제 하나고요.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지원 안 하는 지시를 전달받을 가능성, 이것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홍장원이가 말이죠, 국정원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폭로하면서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에 지금 소환되는 이런 지금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이 어젯밤에 말이죠, 어제 심야에 지금 이제 이 기각이 됐습니다. 새벽 거의 2시경에. 자, 그래서 구속의 상당성과 타당성, 도주 증거인멸 염려, 이 소명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도주 증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구속의 타당성, 상당성,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상민 장관을 지금 강요들 중에서는요,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한덕수 총리하고 박성재 장관은 연이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중요한 사실관계,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지금 특검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특검팀의 이제 수사에 상당한 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상당히 좀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기각이 돼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지금 특검에서는요, 조태용 원장을 자꾸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 조태용 원장을 구속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태용 원장이 과연 어떻게 법원에서 영장을 만약에 영장 청구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참 그 결과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박종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부나 정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서 가려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를 고려하면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내란 특검팀의 이윤재 특검보, 차정현, 송영선 검사, 신동진, 기지우 군 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에서는요, A4 용지 230쪽 분량의 의견서, 12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토대로 해서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점, 당시 교정본부에서 작성된 문서 일부가 폐기된 점을 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박 전 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법무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특검팀에서는 법무장관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중요 이유 중에 하나였었죠.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전부 기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누구죠? 김현지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그러죠, 진짜. 폭탄 터뜨리고 싶대요. 그냥 궁금해요. 누군가한테 유전자를 검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있어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아닌데 하는데 그럼 그 돈이 누가 냈을까? 어떻게 냈을까? 돈 얼마씩 보냈을까? 폭탄 하나 터뜨릴까요?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그러죠, 진짜. 사실 그냥 궁금해요. 누군가한테 유전자를 검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있어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아닌데 하는데 그럼 그 돈을 누가 냈을까? 어떻게 냈을까? 돈 얼마씩 보냈을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해서, 있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폭로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까지 그리고 유학비 이런 문제도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해서 지난 12일하고 13일 이틀간 대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이진숙 위원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1.2%.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15.0% 나오고 주호영 8.2, 추경호 7.6, 유영하 6.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제일 좋냐는 질문에 대해서 25%가 지금 이진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은 24.5%, 국민의힘이 57.6%.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국정평가에 대해서는 62.5%가 부정, 대구입니다. 긍정이 3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대구 경북을 찾아오겠다고, 특히 대구를 찾아오겠다고 해서 지금 김부겸을 띄우고 있고, 전 총리를.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이 전 총리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서 추대위원장까지 지금 추대위원회까지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이 체포, 강제 체포죠. 체포가 오히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더 띄워준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이진숙 위원장이 말이죠. 이 전한길 대표가 맨 먼저 얘기했잖아요. 대구시장에 만약 나온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진숙 선배님께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대구, 지금 이 정서를 보면 이재명의 부정평가 6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느 누가 나와도 이진숙 위원장을 꺾을 수가 없다. 이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또 지금 아직도 내년 6월이니까 8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론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그야말로 투사로서의 지금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대선 주자로서의 그 지지율도 6%대를 단칸에 올라섰잖아요.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 대구시장을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구시장 자리는 우리 국민의힘이 고수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어제 과방위가 또 난리가 났어요. 어제 과방위는요, 민당, 더민주, 혁신, 더민주, 친명들, 그룹이죠. 이 더민주 혁신의 멤버이기도 한 김우영 의원이 감사 도중에 느닷없이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에 당신에게 보냈던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하고 욕설과 반발을 내뱉으면서 국정감사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예. 자,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욕설 문자를 공개하면서 했는데, 이제 어제 박정훈 지금 의원이, 이 김현지는 김일성 추종세력이 경기 동부연합과 주장이 연결이 됐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 김미화 의원, 김미화 이제 통진당 의원이잖아요. 김미화 의원이 지금 이제 식사 모임을 방문해서 선거운동하고 식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 이거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이 위반에 의해 김현지가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김미하고 김현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기본 소양도 없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과는 상임위 활동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김우영이가 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김우현이요.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5일 밤 본인에게 보냈던 에휴 이 찌질한 놈아 라고 하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의원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화번호까지 공개해도 되냐? 개딸들이 좌표를 찍는다. 이렇게 따지고 들고, 특히 김우영한테 이제 박정훈 의원이 말이죠. 한심한 XX, 야, 너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개판이 됐어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이 박정훈 의원은 김의원 이 XX야. 라고 답장을 보내놓고 삭제한 뒤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난장판이 됐고, 최민희가 말이죠. 욕한 부분을 사과하라. 라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박 의원에게 또 박정훈한테 최민희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회장을 명령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면서 종북몰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이 원내 대변인은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는 문장 하나로 김현지를 갖다가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 법사위만 아수라장이 된 게 아니라 이런 과방위도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